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자료 보셨나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약간 이질적인 숫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아, 그 AI 인프라 투자 비용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AI 인프라랑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비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11.4%나 폭등을 했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난 수치죠. 보통 은행 재무제표에서 비용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뛴다는 건 경영진이 진짜 식은땀을 흘릴 만한 적신호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바로 비상경영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은행 측은 이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시장에 내세웠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건비 줄이라고 체포좀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은행의 본질 자체를 거대한 데이터 처리 공장으로 뜯어고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11.4%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과거 금융권에서 IT 인프라는 뭐랄까 단순히 기존 업무를 보조하는 비용 정도로 취급이 됐었죠. 그냥 전산실 유지 보수 비용 같은 느낌이었죠. 네, 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방대한 연산 능력을 갖춘 GPU나 데이터 센터가 그 자체로 은행의 새로운 금고이자 영업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이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2026년 5월 7일자 최신 금융 AI와 AX 그리고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요즘 은행에 AI가 도입되고 있다, 이런 뻔한 뉴스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막대한 연산 능력이 어떻게 우리 집 거실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범죄자와 정부 간의 감시 전쟁을 촉발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통째로 자동화하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연결해 볼 겁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이 딥다이브 하나만 들으셔도 지금 금융의 룰이 어떻게 재작성되고 있는지 확실한 맥락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직관적인 변화부터 짚어보죠. 고객의 일상과 물리적으로 딱 맞닿는 지점들인데요. 아까 카카오뱅크 인프라 투자도 언급했지만 사실 이 데이터를 아주 공격적으로 현실로 끄집어내는 곳이 KB금융이더라고요. 아, 네, 이번 리포트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 젠피 말씀이시군요. 저 진짜 그 부분 읽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은행이 웬 시니어 돌봄 로봇을 만드나 싶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통 은행 앱에서 어르신들 쓰기 편하게 큰 글씨 모두 지원하는 정도는 뭐 많이 봤어도 센서를 달고 위험을 감지하는 물리적인 로봇을 집안에 들여놓는다니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아닌가요? 무슨 은행이 가전제품 회사도 아니고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헬스케어나 복지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 전략입니다. 데이터 전략이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금융거래는 결과 데이터만 보여주잖아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다, 이런 단편적인 기록이죠. 아, 그렇죠. 영수증 같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젠피 같은 물리적 센서가 고객의 집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수집하는 데이터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감이 달라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고객의 수면 패턴이나 활동량, 실내 온도, 심지어 음성 데이터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고객이 병원비로 5만 원을 결제했다. 이게 아니라 이 고객이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을 설치고 호흡이 가빠지더니 결국 병원에 갔다. 이 인과관계 전체를 은행이 파악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의 리스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데이터는 없죠.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고객의 일상 데이터를 24시간 끊김없이 확보하는 환경, 즉 앰비언트 컴퓨팅을 금융에 접목한 겁니다. 신한금융이 왕숙이나 창릉, 계양 같은 3기 신도시에 아예 AI 인피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다 같은 궤적에 있는 거고요. 신도시예요? 보통 새 도시가 생기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막 좋은 자리에 목 좋은 영업점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점이 아니라 AI 센터를 도시 인프라 단계부터 심어버린다는 건가요? 네, 지점을 내서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건 과거의 방식이죠. 이제는 주거, 교통, 결제 등 도시의 운영 체제 자체에 금융 AI를 이식하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은행 앱이 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주행 셔틀을 타거나 스마트홈 에너지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AI 센터로 흘러가고요. 네네. 그에 맞춰서 대출 한도나 맞춤형 투자 상품이
백그라운드에서 실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와,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지금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숨 쉬듯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엄청난 락인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NH농협이 NH오론뱅크 앱 하나로 모든 디지털 경험을 통합해서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그 수치도 엄청났죠. 이것도 결국 고객의 접점을 하나로 쫙 모아서 교차 판매 확률을 극대화한 AI 추천 알고리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은행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되는 거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내 수면 패턴부터 동선, 자산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거대한 신경망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걸 노리는 범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데이터 뷔페가 열린 셈 아닐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아무래도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방어선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금융권이 맞닥뜨린 가장 치열한 전장이죠. 방어자들과 범죄자들 간의 무기 경쟁이 이미 수작업의 영역을 떠나서 AI 대 AI의 대결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비대면 계좌 변경 시에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비밀번호 여러 번 틀리면 막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위험을 평가해서 사전에 차단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룰 기반 시스템보다 훨씬 고도화된 방식이죠. 또 신원은 그룹 전사적인 데이터를 다 연계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동 대응에 벌써 8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 방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핵심은 사일로의 파괴, 즉 흩어져 있던 데이터의 융합입니다. 데이터 융합이요? 네, 과거에는 고객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결제 내역, 증권사 주식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시스템에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따로따로 놀았죠. 사기꾼들은 딱 그 사각지대를 노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돈을 빼내고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요. 각각의 시스템은 서로의 상황을 모르니까 정상 거래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인한의 사례처럼 그룹사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행동 패턴 전체를 쫙 조망한다는 거네요. 네, 특정 사용자가 평소와 다른 기기에서 접속해서 증권 계좌의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고 동시에 한 번도 쓴 적 없는 카드론을 신청한 뒤에 은행 계좌로 이체하려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죠. 듣기만 해도 수상한데요. 네, 이걸 하나의 벡터로 묶어서 분석하는 겁니다. 개별 거래 하나하나는 정상 범죄에 있을지 몰라도 이 행동들의 조합이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패턴과 98% 일치한다면 AI가 즉각적으로 거래를 동결해버리는 거죠. 사후 대처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맥락을 딱 읽고 선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AI 방어망의 가장 큰 무기죠.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정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기술이 국가기관의 손에 들어갔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 솔직히 뒷맛이 약간 개운치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정책을 보면요. AI 기반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걸 넘어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불법 핀플루언서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금융과 인플루언서를 합친 핀플루언서 감시 체계죠.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 방송이나 코인 추천 영상 같은 걸 국가의 AI가 24시간 내내 스크래핑하면서 직접 본다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범죄 수익을 막는 걸 넘어서 알고리즘이 대중의 입과 눈을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약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냄새가 나서 좀 무섭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 대목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이 현상을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팩트로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로서만 보자면 어떻다는 거죠? 규제당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감시의 의도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감시의 도구가 현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감시는 했지만 단순히 수단이 자동화된 것뿐이라는 건가요? 네, 과거에는 주가 조작이나 불법 펀드 모집 정황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자의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조사관들이 달라붙어서 수백 시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보고 녹취록을 일일이 타이핑하면서 증거를 수집했죠. 엄청난 노가다네요.
철저히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인식 AI가 수만 개의 채널에서 쏟아지는 음성과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기계가 대신 다 들어준다는 거군요. 네, 무조건 3배 오릅니다. 원금 보장합니다. 이런 불법성 발언의 맥락을 AI가 파악하고 동시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 급증 데이터와 매칭을 시켜서 위험 징후를 조기에 딱 띄워주는 겁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 찝찝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그냥 장난스럽게 한 말을 AI가 문맥을 오해해서 주가 조작 사범으로 분류해버리거나 정상적인 이체를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서 내 계좌를 묶어버리면 어쩌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네, 내가 왜 내 거래를 막았냐, 은행이나 정부에 따졌을 때 그냥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누구도 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점이 바로 현재 글로벌 테크 업계와 금융권이 사활을 걸고 매달려 있는 과제입니다. 즉, 설명 가능한 AI, XAI의 등장 배경이죠. 설명 가능한 AI요? 네, 기존의 딥러닝 모델은 수많은 변수를 스스로 학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였습니다. 결과는 정확한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개발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아, 원리를 모르고 그냥 결과만 믿어야 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금융은 철저히 신뢰와 규제의 산업이잖아요. 왜 대출을 거절했는지, 왜 계좌를 동결했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고객과 금융당국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의 뚜껑을 딱 열어서 그 안에 로직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XAI는 AI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었는지 시각화하고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당신의 이체 패턴 중 새벽 3시라는 시간적 특성의 40%, 그리고 평소와 다른 IP 접속의 50%의 위험 가중치가 부여되어서 차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로그를 남기는 거죠. 아, 그렇게 설명해 주면 고객도 납득을 하겠네요. 이번 자료에서 티맥스 티베로 같은 기업들이 재해복구 시의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AI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재해복구라면 해킹이나 서버 다운 시에 데이터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네, 단순히 데이터를 백업하는 걸 넘어서 원본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 사이에 혹시 해커가 오염된 데이터를 심어놓지는 않았는지 AI가 실시간으로 무결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와, 결국 감시하는 AI를 믿기 위해서 그 논리를 설명해주는 AI와 또 데이터를 검증하는 또 다른 AI가 겹겹이 방어막을 치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감시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일상의 데이터 수집부터 숨막히는 보안과 감시, 알고리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큰 물이 노는 곳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결국 이 모든 기술을 움직이는 혈관, 바로 거대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섹션, 월스트리트와 투자 시장의 혁명이군요. 네, 자료를 읽다가 엔트로픽이 발표했다는 10종의 금융 AI 에이전트 대목에서 저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뭐 챗GPT한테 보고서 좀 요약해줘 이렇게 명령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투자 설명서인 피치북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또 규정에 위반되는 자금 세탁 정황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까지 10개의 AI가 알아서 나눠서 한답니다. 단순한 거대 언어 모델에서 스스로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자율형 에이전트요? 네, 하나의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플로어처럼 각기 다른 직함을 가진 알고리즘들이 서로 협업하고 교차 검증을 하는 구조인 거죠. 와, 그러니까 리서치 담당 AI가 막 데이터를 긁어와서 초안을 쓰면 컴플라이언스 담당 AI가 규정 위반 없는지 태클을 걸고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 AI가 투자를 빡 집행하는 거네요. 네, 사람이 며칠 밤을 새워서 할 일을 1초 만에, 그것도 24시간 내내 피로도 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리포트에서 이를 전통 자산 운용사의 핵심 업무를 대체할 AI 폭탄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전망을 보면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70% 이상이 이런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핵심 업무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나요? 네, 인간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투자 결정을
방대한 데이터를 초당 수백만 번 연산하는 기계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겨주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 자체도 이 AI 생태계에 엄청난 열렬을 들이붓고 있잖아요. 국민참여성장펀드 같은 국가 정책 펀드를 보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60% 이상을 막 몰아주면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돈의 물꼬를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삼성 SDS나 LG CNS 같은 대형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 은행권에 AI 플랫폼 구축을 놓고 막 피 튀기는 수주전을 벌이는 것도 결국 이 거대한 자본 흐름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정책 자금이 펌프질을 하고 기업들이 인프라를 까는 건 뭐 전통적인 산업 발전의 공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가장 파괴적인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파괴적인 변수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디지털 자산과 AI의 결합입니다. 아,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군요. 자료에 따르면 리플이 이미 50개 이상의 글로벌 기관에서 담보로 채택이 됐고 버뮤다 같은 국가는 USDC 기업 유치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코인하면 좀 제도권 밖의 투기 자산쯤으로 여겼는데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이걸 정식 담보로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통 금융의 성벽과 디지털 자산 사이의 국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네네. 문제는 이 새로운 자원의 속도와 경계 없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은행 영업시간 끝났다고 멈추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24시간 돌아가죠. 네, 1년 365일 전 세계의 수많은 노드를 거쳐서 정말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만약 이 자산의 흐름 속에 테러 자금이나 불법 세탁 자금이 섞여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엑셀 띄워넣고 추적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겠네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속도를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결국 여기서도 기계가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과 AI 감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요? 스마트 계약 코드가 A 조건이 맞으면 B로 송금한다. 이런 규칙의 실행을 담당한다면 AI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송금자의 IP나 과거 거래 패턴,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해서 이 거래가 안전한지 위험도를 평가하는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그림이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꺼운 철문 뒤에 있던 은행이 어떻게 형태를 잃고 우리 삶의 모든 곳으로 스며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일상부터 월스트리트까지 정말 방대한 변화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로봇 센서에서 시작된 데이터가 보이스피싱과 시장 교란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정부와 은행의 거대한 AI 방어망으로 흘러갑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서는 10개의 직함을 가진 자율형 AI 에이전트들이 잠들지 않는 암호화폐와 정책 자금을 막 굴리면서 글로벌 투자의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금융의 모든 신경망이 인간의 뇌에서 실리콘 칩으로 완전히 이식되는 그런 거대한 수술이 진행 중인 겁니다.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 이 수술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펀드를 굴리고 내 거래를 감시하는 건 다가올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 복잡한 신경망 속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입증하고 리스크를 제어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 신뢰성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쏟아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자동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상상일까요? 만약 어느 날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AI 에이전트 시스템과 여러분 주 거래 은행의 보안 AI가 우연히 서로의 신호를 오인해서 치명적인 논리적 피드백 루프에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겠다는 명분하에 AI가 수백만 명의 계좌를 일제히 동결시켜버린다면 말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그 셧다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 알고리즘의 기초 코드를 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AI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해버린 은행장일까요? 아니면 그 촘촘한 AI 기반 규제망을 승인해버린 국가일 수도 있겠죠? 네, 인간의 실수나 탐욕이 아니라 기계의 차가운 논리적 결함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때 책임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몫으로 남게 되는지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철학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든 금융과 기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흥미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호기심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